미강은 조금 상인들이 예측하기로는 수확량이 줄어들어가지고 괜찮다고 지금 얘기한 것 같습니다. 노지미강 출발이 잘 되면은 망가면도 가격이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올해는 조금만 노력하면 희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건강하게 농사 지을 수 있도록 몸 관리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우리 오늘 명강해 주실 박희연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황금원농법 대표 박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조천농협의 우리 문양필 맹장님이 잠깐 이렇게 많이 안내를 드리는데 제가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황금원농법 대표 박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제주에는 밀감과 키위 두 종류의 맹장님을 가지신 좀 전에 문양필 맹장님 계시고 그 다음에 밀감 쪽에는 남원에 계시는 현칠 맹장님 계시고 한림에 가면 강순종 맹장님 세 분이 계십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맹장님은 여러분들한테 다 채워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배되는 이 작물은 생리 패턴이 있습니다. 이 생리 패턴만 맞추면 우리는 살균제를 안 써도 재배가 된다. 우리가 제주도에 재배하는 이런 밀감 종류가 탄저병이 있는가요? 탱자는 탄저병이 안 됩니다. 탱자. 예, 밀감은 탄저병이 안 들기 때문에 사실은 살균제가 필요 없는 작물입니다. 살균제가. 그럼 요놈 레드양, 요놈 우리 하귤 하는 거 요즘 여름에 먹는 요 집집마다 이거 텃밭에 심어서 우리 과일로도 먹죠. 요놈들이 언제 탄저병이 들던가요? 안 들죠. 그럼 우리 레드양이 탄저병이 들던가요? 안 들립니다. 그럼 탱자도 탄저병이 안 들고 얘네들하고는 탄저병하고는 거리가 멀습니다. 왜 그러냐? 탄저병 포자가 와서 달라붙을 환경을 조성해야죠. 그 말은 얘네들은 탄저병 빨판이 붙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재배할 때는 밀감은 열대과수입니다. 열대과수. 열대과수이기 때문에 온도값이 최하라도 20도 이상 재배되는 작물이에요. 근데 20도 이하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붓거죠. 이 레드양 요건 6월 4일날 따왔는데 작년에는 6월 12일인가 그때 강순정 맹장님 집에서 마지막에 따먹었는데 하귤은 우리가 달려있는데 얘는 달려있는데 왜 레드양은 못 달려있냐는 거죠. 두 개 동일합니다. 그래서 영양 전달 과정만 잘 이해하시면 우리는 충분하게 된다. 한번 우리가 지금 봄에 우리가 감귤 재배하면서 키위 재배하면서 살균제를 우리가 쓰고 있지 않습니까? 봄에 밀감 꽃 필 때 살균제 씁니까? 예. 목적이 뭐죠? 곰팡이에. 얘를 재배하면서 우리는 곰팡이 약을 쓰고 있다는 거죠. 곰팡이 먹이가 뭐겠습니까? 이 곰팡이가 먹고 사는 주 에너지. 곰팡이가 먹고 사는 거는 우리
밥상 위에 떡을 갖다 놓지 않으면 곰팡이 없죠. 떡을 갖다 놓고 그 우리가 밥그릇에 덮어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곰팡이 피죠. 여름에도 피고 겨울에도 피고 다 핍니다. 시간이 지나면. 근데 이 곰팡이가 제일 좋아하는 놈이 뭐냐? 곰팡이 먹이가 우리 이파리에서 나온 물방울입니다. 여기에 나온 여백, 잎 테두리에 맺은 물방울 속에서 여백이 일으키는 게 어디에 가냐? 꽃에 이 물방울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물방울은 왜 생기느냐? 이 나무 뿌리에 질소가 아미노산 단백질로 바뀌었어. 단백질. 요 놈이 누가 소화시키나? 요 소화시키는 질소를 소화시키는 미생물. 여기서 미생물. 요 미생물이 소화시켜서 어디를 가야겠어? 잎으로 가야겠죠. 여기 간 건 뭐예요? 아미노산 단백질이에요. 여기 간 아미노산 단백질은 낮에 나오질 않습니다. 왜? 기공으로 수분을 날리고 농축을 하기 때문에. 낮에 그 우리 밀감밭에 가보면 잎 테두리 물방울 동글동글 맺는 거 보신 사람 있습니까? 안 생기죠? 예, 없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가보면 여기 물방울 생기는 거 한간 있죠? 여기에. 그럼 요 물방울이 어디로 갔느냐? 꽃으로 갔죠. 그럼 이 꽃으로만 갔느냐? 자기 몸통에도 떨어졌어요. 자기 몸통에. 몸통에 떨어지면 자기 나무 목질부에 목질부 숲이 나무 껍질. 그러면 나무 껍질에 요 여백이 떨어지면 뭐가 와요? 수지병. 그 잎으로 가면 제피곰팡이, 꽃으로 가면 꽃곰팡이. 이름만 각각 다를 뿐이에요. 그러면 여기 물방울 생긴 거를 아침에 맹물을 주상 관술에서 뿌려버리면 요 물방울만 씻어버리면 밀감은 병이 없습니다. 간단하죠? 여백을 씻어버렸는데 병이 발생할 수 있는 먹이가 없는 거죠. 곰팡이가 1차적으로 곰팡이의 먹이는 뭐예요? 아미노산 단백질이에요. 얘가 먹는 답은 얘를 먹어야만 얘는 움직이는 균이에요. 그러면 밀감 키위에 일어난 병들은 배가 고파서 눈물을 흘려서 그 눈물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 때문에 일어난 병이다. 간단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를 물을 뿌려서 씻어주면 이틀에 한 번 정도만 씻어줘도 얘는 농도가 부족을 해서 곰팡이가 발생 못해요. 이틀에 한 번 정도. 그럼 우리가 생각했던 잿빛 곰팡이는 아주 단순해서 우리가 잡기가 수월해요. 잡기가. 그런데 우리가 비 오고 나면 농약 치죠? 가온에. 비 오고 나서 우리 밀감밭에 키위밭에는 단제병이 없기 때문에 농약 치면 안 돼요. 헌약이라고. 한 3일 뒤에 맹물만 뿌려주면 돼요. 약을 친 거나 물을 뿌리가 씻은 거나 두 개 통일한데. 약을 친 거나 물을 뿌리가 씻은 거나 두 개 통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농약을 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3일에 한 번씩 물을 뿌려가지고 씻어버리면 병이 없는 거나 곰팡이균
유만, 키위나 밀감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병이 있던가요? 어떤 특별한 병을 우리가 밀감이나 키위 있는 거 있습니까? 교양병이야? 교양병 연하고 여백 타고 내리는 건 똑같은 거. 흑제병도 똑같은 거예요. 예? 흑제병. 똑같은 놈이죠. 탄저병은 온도가 20도 이상일 때 안개가 끼면서 비가 오락가락 할 때 그 포자가 날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빨판을 붙이게 들어가요. 키위는 탄저병이 걸릴 수가 없어요. 왜? 털이 있으니까 빨판 붙일 데가 없어요. 그리고 밀감도 요 놈이 진을 내놓고 있어요. 진, 기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 탄저병 포자가 빨판을 못 붙여요. 노지 밀감 탄저병 걸린 분 손 들어보세요. 탄저병 자체는 모르잖아요. 밀감 나무는 탄저병하고 협의를 안 했어요. 탄저병하고 협상을 했는 놈 누구냐? 단감, 사과, 배, 복숭. 탄저병하고 협상했는 놈도 있어요. 왜 했느냐? 감은 다 컸는데, 사과는 다 컸는데, 내가 그걸 다 달고 익히면 내가 힘이 떨어져서 겨울에 죽어요. 그 죽기 싫으면 어떻게 돼요? 탄저병을 협의하겠죠. 탄저병을 자기 몸에다 감염을 시켜요. 그 대신 탄저병 크지 마라. 내는 안 클 테니까 네가 이런 조건 해달라. 당브리스 올리지 마라. 그러면 당브리스가 12브리스 올라가면 탄저병이 성장해요. 그럼 탄저병이 사과에 걸려있다고 사과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탄저병하고 협상을 했거든. 밀감은 우리는 키위는 탄저병하고 협상을 안 했는데 우리는 아주 좋은 거예요. 탄저병하고 우리가 재배하는 키위나 밀감은 협상을 안 했어요. 필요 없다. 탄저병은 필요 없어도 탄저병이 없어도 우리는 살 수 있다. 그렇게 정리된 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탄저병하고 무관한 종을 기르는 거예요. 그 균이 우리가 균을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요놈의 균들은 이름을 어떻게 정했느냐? 비동작균. 동작을 못한다. 스스로는 움직일 수 없는 동작. 스스로는 한 가지 일도 못하는 균이에요. 비동작균. 얘는 먹이를 주지 않으면 동작을 할 수 없는 균이다. 근데 먹이를 누가 줬느냐? 우리가 재배하던 키위나 밀감이 배가 고파서 눈물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이 균의 먹이가 된 거죠. 그러면 뿌리에서 들어간 비료량이 잎으로 가서 잎에서 여백이 안 나오려면 잎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낮에는 수분을 기공으로 증발하고 저녁에는 기공을 닫아버렸어요. 그럼 뿌리에서 양수분이 와요. 그러면 낮에 만든 탄수화물, 낮에 만든 이 탄수화물 이 탄수화물 향이 좀 거창한 거죠? 별거 아니에요. 탄수화물은 뭐예요? 설탕. 낮에 만든 설탕 농도, 요 설탕 농도만큼 저녁에 양수분을 가져온 걸 먹고 그 이상이 되면 압력이 차서 이 잎 끝에 여기 수문을 열어버려요. 그럼 요 끝으로 나온 물방울, 이 물방울 속에 있는 아미노산 단백질이 곰팡이에 먹이를 공급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뿌리의 비료량이 이 C값이 1.5, 이 C값을 1.5를 유지하면 잎 테두리에 물방울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질병을 막으려면, 병 없이 식물을 재배하려면 이 C값이 1.2 이상
하면 좋은데 1.2는 약하더라. 그래서 1.5 이상 이 시값을 맞추면 이 테두리에 물방울이 생긴다. 이 시값이. 그럼 우리가 재배되는 작물은 제로에서 0.3 요 아래쪽에서는 여기에서는 이 시값에서 자 이렇게 이 시값을 각각 분류를 시켜놓고 볼 때 이 시값을 각각 분류를 놓고 볼 때 여기서 여기까지만 병이 와요. 이 시값이. 그러면 지금 현재 병이 오는 이 시값은 여기입니다. 여기서 요 사이 1.2까지 요까지 여기에 있는 이 시값에서 여기 여백이 나오고 여백이 발생한다. 그럼 여백이 발생하면 요 시기에 병이 생겨요. 병. 그런데 토양 분석 결과에 이 시값이 나오긴 하나 그 이 시값과 황금원론법에서 사용하는 측정기는 이 시값은 다릅니다. 요 기계는 유럽식 양액 재배에 쓰는 거고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 이 시값 토양 분석에 나오는 건 미국식입니다. 다릅니다. 방식 자체가 달라요. 그건 이거는 직접 바로 측정하는 거죠. 전기 전도를 측정하는 거고 그거는 물에 녹여서 측정하는 게 아니라 측정값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럼 기술센터에 우리가 흙을 매일 가서 분석할 수가 없으니까 이 측정기가 더 효율성이 높아요. 편하게 쓸 수 있다. 그래서 이 시값을 얼마를 가져갈 거냐. 지금 여기에서 1.5의 이 시값부터는 여기부터는 여백이 없어요. 이 이상은 여백이 없다. 자, 여백이 없으면 병이 발생 안 하겠죠. 그런데 이 시값 더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생장 때문에 녹아버려요. 타버려요. 그럼 요 방법을 알면 채소류의 채소 재배, 배추, 무, 질병이 없습니다. 그럼 살균제를 안 써도 되는 매뉴얼이 개발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질병을 했던 거는 이 시값 요거 때문에 질병했어요. 우리 성우 씨 올해 그 살균제 몇 번 썼습니까? 살균제는 제가 그 한국말로법 원래 처음에서 많이 썼습니다. 예, 왜냐면 그 습이 너무 많아갖고요. 예. 저희 밭이 그 내천하고 가까워서 습이 좀 많아서 예. 그 세 번 정도 친 것 같아요. 아, 살균제를 1년에 올게 3번 쳤다고요? 근데 그 살균제 치고 안 치고 별 차이 있던가요?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냥 그 맹물치기로 계속 하니까 뭐 병해충이 전혀 없어요. 예, 우리가 살균제를 쓰고 있었는데 올해는 잎에다가 우리 조생밀감, 극조생을 하우스 불 때 가는데 맹물 시비에서 한 번씩 씻어주면 잎 테두리에 있는 물방울만 씻어주면 살균제가 필요 없는 거고 이 시값을 1.5 이상 올려버리면 병이 없어요. 여백이 안 매죠. 지금 이 시값 몇 나오죠? 지금 이 시값 어제 그 최근에 그 대표님 방송할 때가 2.0에서 아니 1.5에서 2.0까지 나왔는데요. 예. 어제 재보니까 1.8에서 최하 적게는 1.0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1.8에서 1.0에서 1.8. 1.8에서 1.0까지 나와서 어제
그 최하가 많이 나온 게 2.8 나오고 최 적은 게 0.8까지 나와서 예. 어제 오기 전에 저녁 오후 4시쯤에 16kg 똑같이 요소물 해갖고 1100리터에 16kg 주고 왔거든요. 아, 그러니까 3일에 한 번씩 한 2kg 먹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100평당 많이 먹을 때는 100평에 1kg 정도. 100평. 예, 100평에 저는 한 2kg, 3일에 한 번씩 2kg 정도 먹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올해 100평 기준에서 요소 비료 몇 개 들어갔어요? 지금 현재 저희 밭이 그 하우스는 850평인데 3, 4월에 3, 4월 달에 한 60포 850평에 한 60포, 70포 가까이 들어갔고요. 그 노지까지 전부 하면 노지가 나무가 27개인데 현재 33포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27평, 이거 나무가 27그루에 33포 들어갔고 하우스에는 한 60포, 거의 100포 이상 가까이 들어갔어요. 지금. 예. 근데 나무 죽던가요? 죽지는 않고요. 그냥 그 중간에 한번 제가 좀 요소 비료를 좀 잘못 줘갖고 예. 그 우위로 한 8포, 아니 4포, 80kg를 한 넉 동 정도, 한 400평 정도 줬더니 이제 그 진짜 낙엽이 지더라고요. 낙엽이 졌는데 구입이 다 떨어졌는데 구엽이 떨어진 거는 관계 없습니다. 구엽이 떨어지고 신엽이 발달하고 구엽이 떨어진 거는 맹물 시비에서 신엽이 빨리 성장하기 때문에 구엽이 빨리 떨어집니다. 그러면 상록수는 체내 지장 경우는 이파리가 있어요. 그 잎이 얇았기 때문에 올해 처대하면서 빨리 성장시키기 때문에 구엽이 빨리 떨어진 거죠. 그 대신 신엽은 사이즈가 크게 나오죠. 예.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주도에 알고 있는 상식을 뛰어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제주도의 토양이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식물의 반찬들이 늘어나서 재배가 안 되는 쪽으로 계속 넘어가요. 그럼 우리가 재배하고 있는 이런 작물들을 보면 육지에서 도시 근교에서 오이 재배를 하면 시장에 가격이 좋으니까 오이 토마토를 하다가 노지 재배하다가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토질에다가 복합비료에다가 NK에다가 퇴비를 계속 줘가지고 토양이 인산가리 바다 오염이 축적이 돼가지고 작물이 재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지에 가면 샤인마스켓, 복숭아 이런 작물들이 한계치의 비료량이 넘어갔어요. 질소가 넘어간 게 아니고 인산가리가 그 한계치를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작물이 더위를 타서 재배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재배되는 작물이 질소는 저온, 가리는 고온. 왜 이렇게 나누냐면 이 질소분은 입속에 탄수화물이 늘어나서 우리가 먹을 당 불입수 농도를 항상 맞추고 있어요. 그러면 탄수화물이 늘어나면 함수량이 늘어나서 몸 전체의 함수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시원해져서 더위를 견디냅니다. 그런데 함수량이 늘어나서 견디는데 탄수화물이 부족해지면 입 두께가 얇아지고 체내에 있는 함수량이 떨어져서 더위를 많이 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분류시킨 게 질소는 저온이 된다. 시원해진다.
가리는 더워집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토양 속에 가리가 늘어나서 작물 재배가 한계치에 도달한 거죠. 그래서 레드양이 쪼개지고 열과 현상이 일어나는 것들이 직사광선에서 과피 고온열상에서 과피가 성장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과피가. 그래서 잎이 탄수화물이 많아서 두껍고 옛날에 우리 노쇠숟가락 뒤집어진 것처럼 번번하게 뒤집어져야 된다. 오므려지면 비료가 부족하다. 배고프다. 살이 빠졌다. 잎이 살이 쪄서 옛날에 노쇠숟가락 부잣집 노쇠숟가락 너무 원망하고 우리 서민들 먹은 노쇠숟가락 있죠? 약간 넓적한 거 그것처럼 이 파리를 살을 짜서 뒤집어 놔. 그러면 질병이 올 게 없습니다. 몸 함수량이 늘어나서 병도 발생하지 않나. 그럼 우리가 병이 어떤 거는 잎 두께가 얇아서 온 병이라는 거죠. 잎 두께가 얇아서 여백에 의해서 온 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질소 함량을 어떻게 맞출 거냐. 이게 제가 강의한 내용들이 유튜브에서 학교에 보면 다 보입니다. 유튜브 강의 들을 때 그 화면을 싹 벌시면 확대를 하면 다 보입니다. 글자가 다 보인다. 그래서 대표님, 그러면 이게 탄수화물을 일단 저는 내량을 올해부터 처음 열매 달리기 시작했는데 일단 탄수화물이 제일 이게 좀 많이 줘야 된다는 건가요? 아니죠. 탄수화물이 주조의 재료는 요소, 질소. 알고는 설탕이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먹어야 될 밥이 질소예요. 뿌리에서 질소를 아미노산 단백질을 전환해서 잎으로 가는 게 아미노산 단백질이에요. 아미노산 단백질을 잎에서 광합성해서 탄수화물로 바꾼 거죠. 전환시키는 거죠. 이 동작이. 아까 이 농가분이 아까 850분이나 80분 정도 들어갈 때는 며칠에 한 번 몇 킬로를 줘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얘한테 물어보면 측정이 안 돼요. 과학적으로 해야 될 일을 며칠에 한 번이라는 거는 내 토양에 있는 잔량 비료. 비료가 100평에 비료가 1kg가 미치는 게 0.08. 그러면 0.08이기 때문에 100평에 10kg를 비료를 녹여서 관수를 한다고 해서 식물이 상하냐? 아닙니다. 100평에 10kg. 우리 토양에 지금 현재 우리 밭에 이 씨값이 몇이냐? 요게 한계치가 있습니다. 계절별로 비료의 한계치를 지금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시점에 지금 질문한 거예요. 계절별로. 겨울에는 2.5, 3.0대도 하나 해가 없어요. 여름에는 장애가 와요. 그래서 현재 이 씨값이 0.8이다. 그러면 10kg 주면 0.8을 1.6이 돼요. 현재 우리 밭에 0.8이다. 그러면 100평에 1kg를 비료를 줬을 때 이거는 0.08의 이 씨값이 나오는 것 같더라. 근데 이게 가상 시나리오거든. 이걸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가상 시나리오를 짜낸 거예요. 그래서 0.08이 1kg가 미치더라. 그럼 우리 밭에 0.8의 이 씨값에 100평에 10kg를 주면 0.8이 올라가고 플러스 0.8을 하면 답은
1.6이 되죠. 그럼 한 방에 주는 방법 이 방법이고, 이거를 나눠서 5kg씩 3일이나 5일간격을 줘도 이상이 있다. 그럼 이 식값 제감하겠죠. 한 방에 바로 올리는 방법은 백병에 10kg 주는 방법이에요. 쿨러를 돌리면 되죠. 알비를 주고 가스가 차면 잘못하면 낙엽이죠. 바로 뿌려버리면, 그래서 바로 비료를 뿌렸을 때는 환기가 충분히 돼요. 이런 공식을 만들어내서 쓰게끔 만든 우리는 아주 효율적이죠. 비료의 공식이 있던가요? 여태까지 우리 그 비료의 공식을 한번 보신 분 있습니까? 비료의 공식. 비료에다가 공식을 대입해서 푸는 방법을 아직까지 보신 적 없죠? 방금 하는 것은 비료를 공식에서 합산해서 풀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좋은 점입니다. 조금 원이 좀 틀어졌거든요. 이걸 자세히 보면 계절의 축을 만들어 놓고 그 계절별로 비료량을 보면 제일 정확하거든요. 우리 맹령한테 가면 다 이걸 가르칠 거예요. 계절을 쪼갤 때 정점이 제일 추운 시점과 제일 더운 시점을 두 개를 나눠놓고 이 축을 만들고 그 다음에 따뜻하고 축고를 두 개를 나눠서 이 축을 만들고, 그러면 우리가 맞이하는 게 1월 15일이 제일 춥더라.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2달. 계절은 앞으로 먹습니다. 계절은 뒤로, 우리 12시 30분 가는 게 여기서 35일이 없습니다. 계절은 앞으로 먹습니다. 달력에서 12월 30일은 딱 끝나죠. 그리고 우리 시간 개념으로 달력을, 원력을 보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계절의 축에서 전후 한 달이 그 계절의 폭을 보면 됩니다. 그 계절의 폭은 12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요게 겨울의 중심이다. 그러면 요 시기에 이 시값은 우리가 얼마를 가지고 좋냐? 요 시기에 이 시값은 이 계절의 이 시값은 2.7. 그러면 얘가 하우스에서 2.7인데 요거는 하우스. 근데 노지는 2.5에서 3.5까지 올라가면 더 좋더라는 거예요. 노지 재배하는 마늘밭에서는 겨울에 이 시값이 2.5에서 3.5가 좋더라는 거죠. 그러면 봄은 3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요게 봄의 중심이에요. 이때는 하우스에서는 2.1, 노지에서는 노지에서는 2.5. 그 노지에서는 2.5가 맥시멈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름의 중심은 6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그러면 이때 이 시값은 1.8. 그럼 가을의 중심은 9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이때는 봄하고 똑같습니다. 이 선상이 두 개가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밀감 하우스에 35% 차광을 하면 우리는 이 시값을 0.5를 더 올려줘도 좋습니다. 이 시값을. 그런데 우리가 이 기준에서 토양 수분 35에서 45%.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 우리는 계절별로 비료량이 작았다가 늘어났다가 이러고 있습니다. 이 계절에서. 그래서 밀감이 좋아하는 광육수는 5만 룩스 이하가 더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35% 차광을 치니까 더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제주도에 재배되는 밀감은 35% 차광하는 게 더 재배가 잘 된다. 광육수, 맞지? 그 광육수가 늘어나면 직사광선에 광육수가 늘어나니까 세포가 경화가 되는 거죠. 껍질이 경화가 되는데 그 경화에 도와주는 놈이 누가 되냐? 가리가 가다된 농장들이 제일 심하다는 거예요. 가리 가다가 제일 장애가 많더라. 가리 가다. 그래서 우리가 재배되는 제주도에 재배되는 우리나라의 전 지역에 쓸 수 있는 공식화된 비료량을 함수량과 그래서 비료 계산법부터 해가지고 다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겠죠. 이 프로그램을 쓰면. 그래서 측정기로 측정하면 되는데 측정 시간이 문제예요. 아침에 측정하면 뿌리가 흡수를 안 하기 때문에 이 시간 높게 나와요. 0.56 높게 나와요. 그러면 낮 한 12시 정도에 측정 시간 우리가 이 시를 측정 시간대가 오전 12시 그럼 봄, 여름, 야하고 오전 12시에 측정하면 모든 게 다 맞아지게 돼요. 근데 이 시간대에 다져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35% 차광을 하면 이 시값을 플러스 0.5를 올려라. 플러스 0.5를 해라. 그러면 이 공식에서 보면 우리가 아주 효율성이 높죠. 공식화 해놨으니까. 작물을 이렇게 공식화 해가지고 데이터를 적용해 시기는 송씨 농법이 있던가요?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활용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아주 편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재배되는 매뉴얼을 공식화해서 누구나 소통할 수 있고 근거 자료를 다음에 우리가 후대에 남겨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광육수까지도 우리는 영역에 들어가야 됩니다. 차광을 했을 때 광육수가 35% 차광했을 때 여기에 광육수가 5만 룩스일 때 떨어집니다. 5만 룩스. 여기에서 차광을 35% 하면 광양이 5만. 그럼 5만 대가 재배되는 게 제일 좋다는 거죠. 근데 이 5만 대가 작물별로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이 5만 대는 광양이. 그래서 광육수는 정말 맞춰야 되는데
이 광량은 작물별로 다 맞진 않아요. 근데 이 광목수를 5만 대 이하를 맞추면 겨울에 하우스 딸기 재배를 하는데 직사광선이 10만, 20만이 들어가 버리면 잎이 숨을 핥아핥아 써서 기공이 못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딸기잎 같은 경우는 대사작용을 멈춰버려요. 그럼 큰 이파리가 대사작용을 멈추면 작은 이파리들이 올라오자마자 시작하면 타죽어버려요. 근데 딸기 같은 게 광량이 많아서 장애가 발생하면 이파리가 타죽은 거는 전자에 햇볕 양이 많아서 숨을 핥아가 일어나는데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래? 티번이라고 그래. 칼슘 결핍. 우리가 질병이 일어나는 원인과 결과를 갖다가 엉뚱하게 계산하는 것들이 많아요. 농업인들의 주인은 우리가 농사를 경영하고 있는 우리가 주인이 이 주인이 어떤 분류해서 어떤 모성들이 이를 잘못해놓으면 주인이 고치가 세게 우리가 재배하는 작물들의 밀감의 매뉴얼이 잘못돼서 우리 스스로 고치지 않고 우리가 못 고치고 우리는 불만만 늘어가지고 짠떡 농사지면 답이 있나고 없죠? 앞으로 제주도 밀감 여기 앉은 분들 다 어디다 팔아먹을 거예요? 1년에 30만 평 하우스 더 늘려가지고 어디다 팔아먹을 거예요? 대한민국 나이 많은 분들만 늘어나고 애기들 안 넣고 다 아시죠? 밀감 팔아먹을 때는 전 세계로 팔아먹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보다 품질을 더 강화시켜야 되겠죠. 좋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제주도의 하우스 면적이 늘어나서 밀감 늘어나고 키위 늘어나고 뭐 바나나 늘어나고 망고 늘어나고 한계치까지 가겠죠. 육지에서 사이마스켓 많이 심어가지고 단 5년도 안 가서 박살났어요. 5년도 안 가서 앞으로 제주도 밀감이 영원히 호황기를 누릴 것 같아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그 대가를 갖다가 결과를 얻어야 될 분들이 저 앞에 앉아있는 본인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어떻게 선택을 해서 우리는 이겨나갈 거냐 그렇죠. 그럼 밀감을 크고 맛있고 당브리스가 18불 이상 끌어올리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본에 가서 냈다 가까운 데 팔아먹습니다. 일본에 못 팔면 홍콩, 마카오에다 팔아먹든지 팔아먹을 때는 많습니다. 품질만 좋으면. 근데 품질이 나빠서 못 팔아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재배되는 밀감이나 키위나 외국에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국의 밀감이 외국에 들어온 오렌지가 맛없게 만들고 오렌지가 팔리죠. 그럼 우리가 지금 우리가 그 식감 입으로 맛보는 게 뭐래? 옛날보다 당구리에서 많이 올라갔죠. 옛날보다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입이 고급이 됐다는 이야기를 하죠. 맛없는 건 이제 잘 안 먹어요. 그러면 외국에 오렌지가 들어왔는데 오렌지 지금 들어오는 상태는 당브리스가 얼마겠습니까? 13 이상 약 한 16까지 나올 거예요. 13 이상. 오렌지 당브리스 해본 분 있습니까? 송우 씨 안 해봤어요? 오렌지가 없어서 안 재봤습니다. 안 재봤어요? 오렌지도 당브리스 재봐야 됩니다. 우리가 오렌지 나오면 카라양 가격 바로 폭락하죠. 올해 카라양 가격 바로 안 떨어질 텐가요? 바로 떨어졌어. 바로 떨어지고 있죠. 키로에 1,500원.
그러면 겨울에 불 떼고 관리해가지고 카라양 키로당 1,500원 받으면 경쟁이 없어요. 뭐겠습니까? 톱이 약이다. 당장 톱 들고 가서 갱신하겠죠. 카라양. 그럼 카라양 당브릭스를 얼마나 끌어야 돼요? 카라양 식감이나 당브릭스를 오렌지보다 훨씬 많게 만들어요. 높게. 18분 이상 끌어올리고. 그러려면 카라양이 붓거지 않아야 되죠? 붓은 거. 이 붓은 거 어디서 나왔습니까? 온도가 낮아서 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배하는 이 밀감이 붓은 거는 그 부피가 저온에서 생기는 게 부피가 돼. 근데 저온에서 생기는 게 부피가 돼. 겨울에 우리가 온도를 낮췄다는 거예요. 어제 성산에서 만난 농가에서 온도 23도, 25도 이렇게 올리니까 레댕이 부피가 없습니다. 그 전에는 레댕 온도 낮춰가지고 재배가 부피가 나오고 많이 버렸거든요. 그럼 지난해는 부피가 없어가지고 상품에 만들어 팔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재배하는 이 종들이 온도 값이 여기에서 질소가 7도, 그 다음에 인산이 16도입니다. 그럼 이 온도 값에서 영양이 이동을 못해서 부피가 생긴 거죠. 부피가 기온이니. 그래서 우리가 재배하는 밀감은 열대과수다. 그럼 열대과수를 갖다가 우리는 저온으로 유지시키면 대사작용이 안 됩니다. 대사작용이. 그 대사작용이 안 돼가지고 일어나는 게 밀감의 부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황금알롱부 들어오고 나서 제주도에 온도 값을 올리는 방법, 겨울에 고온 관리. 10월달 이후부터는 온도를 낮아지면 환기 온도를 올려야 돼요. 낮에 온도를 올리면 저녁에 온도 떨어지더라도 부피가 안 나옵니다. 낮에 온도 올리면 이렇게 온도 값을 유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단수, 물을 끊어서 당을 올리고 나무를 괴롭히는 거 하지 말아야 된다. 단수, 물은 충분히 먹어야 됩니다. 그럼 당도는 올라갑니까? 예, 올라갑니다. 우리 맹장이 요소 밀어만 해주면 올라갑니다. 저도 타입백도 하고 있는데요. 네, 조금 있으면 탈백이 나올 겁니다. 예, 그거는 또 네. 질문 다시 받아도 할 거고, 우리 맹장님이 천평에 노지 밀감에 요소를 130% 주니까 당브리스가 최고 18브리스까지 올라가요. 여태까지 우리 배운 거 뭐 배웠습니까? 요소 밀어주면 당브리스가 낮다고 배웠죠. NK주에 당브리스 올라간다 했죠. NK 계속 주면 빨리 망한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아들, 손자한테 욕 티백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 시기에 가지고 밭에다가 해비나 복합비를 조여가지고 앙을 베리 나가지고 농사를 못 짓게 만들었다. 우리 제주도에 할아버지 짓던 거 아들 농사 짓고 아들 짓던 거 손자 짓고 있는 대물림에 가고 있지 않습니까? 농사 짓던 거 폐원시키 가지고 논리나 땅 별로 없거든요. 가보면. 그런데 어떤 이야기에 간간히 들리느냐? 아버지가 퇴비 많이 주는 게 보약이 아니고 이제는 농사 좋아졌다. 별이 나요. 그리고 지금 가리 가다된 농장들이 전쟁해가지고 파쇄기 돌리고 바닥에 깔고 있어요. 그거 다 끄면 해. 그거 맞아.
이 파리 속에 들어있는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나뭇가지 속에 들어있는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그거 다 갖다 버려야 돼. 그것만 그걸 갖다 염을해서 더 인산가리가 내나 돌아오는 거죠. 반복. 그래서 우리 토양에 들어있는 비료량은 밀감 따내는 거 외에는 나올 수가 없어요. 밀감 따내는 거 외에는 땅에다가 계속 돌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치기 하고 이 팔이 잘난 것도 갈쿠리가 다 검어내고 또 꼭 유기물이 필요하면 산에 올라가서 나무 밑에 가서 낙엽 끌거든 좀. 예. 그 외에는 우리 밭에 들고서 될 일이 아니에요. 곰팡이류가 나무가 청태가 낀 농장들이 많아요. 제주도에 보면 밀감이. 키위도 청태가 끼고 밀감도 청태가 끼고 그걸 갖다 수세미로 꽉꽉 씻어보세요. 이틀만 되면 시원한 곰팡이가 더 예쁜 게 더 피어나요. 인산이 과다되어 있다는 증거예요. 생장점에 잎이 노란 거는 칼이 과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주도의 토양들이 거의 대다수가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거의 다 과다예요. 과다한 농장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는 꼭 아셔야만이 다행이 되는데, 황금을 놓고 하면 확실히 해라. 어중중하게가 요까지 하지 마라. 방금만 하면 요소 반쯤하면 질병에가 다 죽어요. 이 시값이 아예 낮으면 병이 없습니다. 어중간 뚱뚱하게 하면 이건 병이 부디게 됩니다. 병 칠갑 나와. 이 시값이 어중간하면 병 부디게 된다. 그 말은 저 뒤에 우리 백합하는 종남 사장님 오시는데, 백합 따먹고 하우스에 참깨를 갈았단 말이에요. 그럼 하우스에 비가 안 맞아요. 그럼 비가 안 맞으면 참깨가 병이 안 와야 되잖아요. 참깨 이식값이 여기 얼마 나오냐? 0.8이 나와요. 참깨 이식값이 0.8의 이식값. 참깨 그냥 병이 와 있어요. 그럼 요 속에 매진 여백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이 잎에 떨어지게 된 병이 그냥 와 있어요. 그러면 이 병을 갖다가 우리가 병은 항시 와 있어요. 그러나 그 병의 먹이를 누가 줬나? 여백이 준 거예요. 뭐 참깨밭에 요소 주가지고 이식값이 1.5 정도 올라가면 참깨가 병이 없어요. 그 우리가 어중중하게 방금만 하면 병 엄청나게 일어나요. 병이. 그 이식값이 비례하기 때문에. 그 여백이 맺는 이식값과 여백이 안 맺는 이식값이 각각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주도의 키위, 밀감, 살균제가 필요 없는 작물이다. 그런데 우리는 살균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육지에서, 창녕에서 친구가 마늘을 2만 평 농사져요. 4년, 5년째 오래 들어가지고 4년까지 해도 돈을 많이 못 벌었어요. 2만 평을 지으면 돈을 벌어야 돼요. 근데 1톤 백에 농약 빈병이 1년에 한 백씩 나와요. 올해는 마늘 심고 농약 한 톨, 한 방울도 안 썼어요. 그 병의 경로를 알기 때문에 마늘 심으면 우리는 보통 잎재를 뿌려요. 잎재를 뿌리는 거는 잎 테두리에 맺은 물방울이 타고 내려와서 뿌리가 썩으니까 고자리파리가 와요. 그 고자리파리는 뿌리가 썩고 난 다음에 냄새를 맡고 온 건데 그거 잡으려고 잎재를 뿌리는 거예요. 그건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비료량은 이식값도 이렇게 맞추거든요. 마늘 심을 때 100평당 비료를 5배 해요. 그러면 책에 나오는 양의 상상밖에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식값을 높여가지고 입태들은 물방울 안 생기게 만든 병 자체가 안 생겨요. 근데 마늘은 병이 있어요. 녹병이라는 거예요. 보리 항무, 보리 깐부기, 벼도열병 이런 병들은 날아와요. 언제 날아오냐? 온도 20도 이상일 때 비가 오락가락 때 안경 끼고 그때 날아와요. 그런데 올해는 친구가 농약을 사다 놨는데 전화를 해보니까 농약 칠 거래. 네가 휴대폰 1개월 한번 봐라. 그 휴대폰 1개월 보니까 온도가 몇 도고 하니까 비가 올 때 온도가 16도밖에 안 나가요. 그러면 녹병 포자가 나를 수 없다는 거죠. 뭐 16도에는 녹병 포자가 단제병이 못 날라요. 근데 단제병도 나르지 않는데도 약을 뿌리라는 거죠. 그것도 약도 사용을 할 수 없는 시기에 뿌린다는 거죠. 비가 오기 전에 뿌린 약은 단제병이나 녹병은 약이 무용지물이. 이거는 비가 오서 날아와서 않는 몸을 갖다가 비가 오기 전에 예방 자체가 안 되니까. 약이 예방약은 없어요. 예방 자체가 안 되는 걸 예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약을 예방에다 뭐다 뿌린 거는 다 전라도 말로 헛짓거리 했다. 헛짓거리 했다. 식물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내 밀감이나 키 삼는 소비자한테 도움이 안 되고 내 건강에도 도움이 안 되는 약을 뿌릴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헛짓거리 했다. 이제 이해가 됩니까? 약은 필요치 않으면 안 쓰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 장애에 있는 친구가 농협에 매일 요소만 빠르듯 안으로 계속 건다 썼지. 그래서 마늘 100평 농사 짓는데 총 사용 비료가 9%에서 10% 썼어요. 100평당. 우리 제주도에 사용하는 밀감이나 망감이나 키위나 재배하는데 비료가 평균 최하 100평당 5포 이상, 최고 많게는 10포까지 먹어야 돼요. 100평당. 그러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던 양으로서는 우리가 과실이나 작물이 행복해하지 않는다. 그래서 질병이 발생합니다. 그 질병의 시값은 1.2 이하이긴 하나 1.1을 완벽하게 해서 여백이 안 맺게 하려면 0.3 정도 올려서 1.5 이상 유지해라.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밭에 이 시값은 올라가 있는데 퇴비를 주거나 복합비를 주거나 NK 줘서 이 시값이 올라가면 그것 또한 병을 합니다. 이 시값이라는 건 균형 시비가 됐을 때, 질소 인산가리가 균형 시비 됐을 때, 거의 대부분 우리가 토양 분석표에 우리가 기술센터 분석하면 질소 분석 양이 없습니다. pH 나옵니다. 그리고 전기 전도도 나옵니다. 이 시각. 없는 거는 뭐가 없느냐? 질소 값이 없어요. 그런데 추천 비료는 나와요. 어떻게 만든지 몰라도 추천 비료 나옵니다. 토양 분석표에 식물의 밥은 질소 분석 자체가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는 한번 보여요. 예. 보니 어떻든가 이게? 아니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인산이 예. 원래는 많다고 했었는데 예. 많은 줄 알았는데 뭐 인산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저희 가서. 흙을 어떻게 떴어요? 위에 그 걷어냈어요. 그냥 예, 아니 그냥 위에 살짝 걷고. 거부지기만 걷어내고. 예. 비료 퇴비 주는 자리. 예. 그때 우리 공구 칠 때 쓰는 삽 있죠? 사각짜리 삽. 예. 그거는 뭐 떠야 돼요. 일단 예. 사각을 떠. 일반 삽으로 뜨고 옆에 거 치고 예. 안 넣고 해서. 예. 그래 하셨다면 거덕이 많거든요. 요렇게 약간 떠이기 때문에 위에 하트 모양 떠요. 흙이 하트 모양 떠이고 우리 가래떡처럼 떠야 돼요. 이렇게 떠야 하는데 우리가
우리 일반 삽으로 뜨면 흙이 하트 모양으로 떠야 돼요. 밑에 양이 적죠. 그러면 균형이 깨집니다. 앞으로 토양 시료 채취할 때는 흙을 일반 삽으로 뜨면 하트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사각으로 떠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구리 칠 때 쓰는 삽, 사각삽, 그 놈을 가지고 떠야 정상이다. 중간 부분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가에 떠가지고 위에서 걷어가지고. 개뿔. 그런 농사 조지. 위에 끼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각으로 떠야 돼. 흙을 이렇게 싹 떠버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딱 떠야 돼. 한 요 정도 깊이에서 칠 겁니다. 5cm 걷어냈다. 예, 위에서 해가지고. 그 밑에 거. 예. 그 5cm 걷어냈다 안 맞아요. 표면에 거조되면서 올라있는 것도 내 토양에 있는 성분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pH는 5.5에서 6.5가 정상인데 5.2가 pH 조금 낮아요. 그럼 석회를 써야 된다. 그리고 유기물 함량은 많다. 근데 유효 인산이 없다는 거죠. 나무 청태 끼입니까 안 끼입니까? 청태는 뭐 많이 안 껴서 살짝 낀 조금 옅게 낀 거 밑에만 좀 있고 안 낀 거죠. 그렇죠. 올해 요소 줬습니까? 예, 저 강동 사장님 때문에 4월 달부터 썼습니다. 저는. 예, 그럼 작년에 청태 많이 끼었어요? 아니 작년에 많이 안 꼈죠. 심은 지 이제 3년째 됐습니다. 처음에 3년째라고요? 네. 그러면 혹시 태비 그 가원이 옛날에 쓰던 땅입니까? 예, 타이백 그 감귤던. 아, 그러면 그 인산이 많아요. 그것도 있다고 보고. 그래 지금 타이펙 깔면서 칼륨, 칼슘이 엄청 들어있게 마그네슘까지. 전기 전도도 엄청나게 높게 나오고. 근데 요게 전기 전도도 높게 나오는 게 칼슘, 칼륨, 가리, 마그네슘 이게 올라간 거죠. 이 두 개가 올라갔다. 그래서 얘들은 뭘 줘야 되냐? 용성인비하고 요소비료만 주면 되겠다. 그럼 대표님, 예, 그게 우리 저 명한 친구가 예, 그 2, 3년 전에 그 걸름을 줬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 걸름에 있는 인산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예. 근데 그건 올라오고 있는 거는 우리 생각이고 토양 분수표에 나온 걸 믿어야 돼요. 올라오고 있는 거 하고 나무가 지금 청태가 끼는 거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밑에 걸름도 또 있고요 지금 있고. 뭐 있어도 괜찮아요. 밑에 있고 청태가 올라와야죠. 그 밑에 땅에 거름이 많아도 괜찮고 그게 있다고 해서 토양 분수표에 안 나오고 청태가 안 끼면 괜찮다. 이제 이해되죠? 예. 예. 그리고 이렇게 질병에 오는 이 시값과 질병이 없는 이 시값을 알게 되면 우리는 아주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소를 주면 이 시값이 있느냐? 그리 많이 없어요. 몇 년을 줘야 이게 충전이 된다. 충전, 축척이 돼야 되는데 축척이 안 되면 비료가 우리가 줘도 계속 먹어버립니다. 육지에서 그 가수원에 100평당 최하 5포에서 많게는 10포까지 있습니다. 그랬으면 이게 한 몇 년 주고 나면 땅에 이제 비료가 이렇게 축척이 돼요. 그러면 다리 갖다 놓으면 되게. 그 얼마 안 줘도 돼요. 근데 제주도 토양이 우리가 비료를 많이 안 줬기 때문에 이 양이 있는데 이 비료를 줘도 작물이 잘 안 되는 주 원인은 인산, 가리, 가다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를 자르면 가지치해서 파쇄시켜서 포대기 담아가 갖다 버려요. 그걸 안 갖다 버리면 내 땅에서 다시 되돌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축척량을 막을 수 없습니다. 나무가 죽고 비실비실한 농장들은 밀감 가원이나 농장에 인산가리가 너무 과다된 것들은 바꿀 방법이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가원에 가서 포랭이 땅을 뒤집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방법이 하나는 겨울에는 물을 뿌려도 괜찮아요. 겨울에 물을 많이 뿌려가지고 좀 씻어내는 방법이 하나의 방법이고 그 외에 두 번째 방법 가지는 자르면 다 털어내요.
가시를 시키내든지 묶어내든지 다 들어요. 그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우리 땅에 있는 것들이 다 들어가요. 전화 꽃을 재배하면 잘라가지고 팔아먹어 버리잖아요. 전구지 재배하면 배가 팔아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열무나 채소 재배하면 뽑아가 팔아내잖아요. 그러면 좀 양이 줄어들어요. 그러나 밀감 조금 따가지고 키 조금 따가지고 안 줄어들어요. 파시하면 계속 들어가요. 그리고 채소 고기 싸먹을 때 상추 끝이 노랑노랑한 거 보시죠? 그 다음에 깻잎 잎이 노랑노랑한 거 보시죠? 그것들이 전부 다 칼이 가다기 때문에 그런 농가들도 지도를 해가 그 안정화 시켜야만 우리 건강에 좋거든요. 우리 조상들은 원숭이 때는 그 토양이 그렇게 가다된 게 없어요. 그런 음식을 먹었는데 지금은 인위적으로 재배하는 음식을 먹기 때문에 우리가 작물을 잘못 재배해서 그 생산물을 우리가 먹게 되면 인체가 오염이 돼요. 우리 몸에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삶의 기능이 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제주도에 재배되는 밀감을 먹고 감기가 났었다. 일주일 전에 뭐 골프 치니까 얼마 안 가던 게 휙 날아간다. 이런 소문이 퍼져야 돼요. 그런 핵을 뒤집어요. 지금 상태로. 그러면 그 소문이 나가지고 외국에까지 소문이 나면 우리나라 밀감 막 나가요. 많이 심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상태보다도 더 기술을 많이 개발해야 돼요. 뭐 골프 치니까 아무리 좁혀도 공이 안 날아가면 그게 안 되죠. 밀감 한 박스 사다가 먹고 나니까 골프장 가서 때리니까 골프공이 멀리 가고 있다. 그 정도의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농산물에 우리의 그 혼신의 힘을 다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소비자가 인정 안 해줍니다. 꼭 바꿔야 돼. 부피가는 좋은. 그럼 단수하지 마라. 그런 관계. 그리고 이런 작물을 재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잎입니다. 잎에서 뿌리를 움직입니다. 그러면 잎에서 뿌리를 움직이면 잎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이겠죠. 이게 잎에 들어있는 탄수화물도 탄수화물 뿌리를 움직이는데 뿌리에 또 뭐예요? 뿌리가 먹고 사는 건 또 뭡니까? 미생물. 자, 뿌리의 미생물은 누굴 먹어요? 탄수화물 먹죠. 연결고리겠죠. 그럼 뿌리가 일어나서 또 어디로 갑니까? 지상부로 가죠. 잎으로 가죠. 그럼 잎이 뭐 먹었냐면, 잎이 먹으면 미생물이 분해한 아미노산 단백질을 먹었어요. 자, 이 아미노산 단백질이 잎에서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또 탄수화물 전환시키죠. 여기에서 다시 잎이 한 일이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은 또 뭘 땡겨요? 물을 땡겨요. 수분. 물을 땡겨요. 탄수화물은 여기서는 물. 그럼 과일에 함수량이 늘려서 탄수화물을 늘려야만이 우리는 과일이 되겠죠. 여기에서 결과물이 우리가 생산한 과일이나 우리는 채소가 되겠죠. 과일이나 채소 성체가 나옵니다. 그래서 잎에다가 연면 시비를 하는 것은 뿌리로 내려가는 양과 질을 좋게 해주는 거죠. 옆에서. 그럼 뿌리는 뭘 하냐?
잎에서 내려온 양분의 영양으로서 건건 미생물에 먹이를 준 거죠. 그럼 건건 미생물을 먹으면 뭘 했냐? 건건 미생물은 질소를 분해해서 여기를 질소를 분해해서 아미노산 단백질을 만들어준 거예요. 이렇게. 그럼 요 연결고리, 이 연결고리. 그래서 이 연결고리 속에서 토양 분석가 필요합니다. 방금은 그 강의하기 재미없습니까? 아, 재밌습니다. 본인 배우러 가기 재미있지. 네가 이딴만 거 딴다 그래야 되는데 그 이딴만 거 딸라면 뭐예요? 결국엔 어디 갑니까? 식물의 밥은 질소. 네. 반찬이 뭐예요? 마그네슘. 그럼 식물에 밥을 잘 줘야 농사는 되죠. 식물에 밥을 잘 주는 게 농사입니다. 식물의 밥이. 그 식물의 밥이 잘 줘야 그 밥을 갖다가 먹고 소화시키는 분해의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뭐 어려운 게 아니죠. 제가 결국에는 제일 처음에 한국을 개발했을 때 비로 잔뜩 주가 개발한 거죠. 망해버렸어. 안 돼. 제가 그 3만 평 가수 농사 지을 때 21자씩 복합비료를 2,000포를 끊어가지고 내 나무 한 포씩 딱 줬거든요. 가을에 가면 이따만 감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야 올해는 내가 제일 1등이다. 걱정하지 마라. 올해 1등이다. 비료를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주는 애인데 어떻게 가을에 감이 제일 크지 않을 거냐. 가을에 가니까 어때? 도장지만 잔뜩 나있고 감은 쪼매네. 야씨 요즘은 비료를 가짜로 만들었다. 그래서 내년에 친구들 기다려봐라. 내년에 내가 요소 비료를 2,000포를 줘가지고 내 나무 한 포 줘갖고 감은 이따만 키워야겠다. 요소 비료 2,000포 주고 나니까 역시나 마찬가지로 감은 쪼매나고 도장지만 잔뜩해요. 식물의 대사작용을 일으키는 방법에 요 원리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벌써 우리 문영필 맹장님이나 저 뒤에 있는 조천에, 강정에 있는 백갑 종남 사장님이 연매시비, 맹물시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 파에다 물 뿌리는 것도 비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잎에 있는 걸 뿌리로 보내줘야 뿌리가 일을 할 거니까. 남들보다 더 빨리 하지 않으면 식물이 내가 원했던 사이즈가 안 나와요. 그래서 잎에다가 얼마의 빠른 속도로 영양을 감면서 뿌리로 보낼 거냐. 그래 우리가 밀가루, 상록수, 키위는 낙엽가수예요. 이 낙엽가수하고 상록수는 두 개의 차이가 많아요. 상록수는 다루기 쉬워요. 잎이 이체상도 있기 때문에. 그럼 상록수는 겨울에 연매시비해서 체내 영양 확보를 할 수 있는데 낙엽가수 이파리 떨어지고 나는 것 같다가 뭐 이게 줄 방법이 없어요. 이런 거. 가을에 단풍 들이기, 겨울에 융합 코팅, 그 다음에 봄에 목매시기밖에 없어요. 그럼 얘 키우는 거, 얘 키우는 거 두 개가 얘가 힘이 돼요. 다루기 어려워. 먹는 시간이, 흡수되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흡수되고 에너지 전달 방식도 달라요. 상록수는 잎에다가 전달하면 뿌리를 바로 가고, 이 낙엽가수는 이 파리가 없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거 피부 호흡을 하는 거야, 피부. 그때 목매시를 하는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키위는 영양을 잘못하면 도장기가 많이 나고, 상록수는 연매시하면 도장기 잘 안 나요. 그 상록수가 다루기 쉬워요. 축적되는 에너지의 저장 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상록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잎이 먼저냐 가지가 먼저냐 이 차이. 가지에서 영양 먹기가 어려워. 농도도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결과물이 과일이 좋으려고 농사 짓는데
이 과일이 좋아하려는 방법 중에 하나는 계절의 비료량, 그 다음 토양 분석에 의한 비료량, 그리고 100평당의 비료량 미치는 양, 이것들을 다 하나하나 짚어가는 거죠. 그 중에서 식물의 밥은 질소분이고, 여태까지 우리는 이 반찬에 많이 주빙했죠. 요소가 얘가 이 비중을 어떻게 차지해야 되냐면, 거의 우리가 기준값이 맞은 땅에 줄 때는 70에 30 정도. 70에 30. 질소가 70에 일반 비료를 30을 주면 안 돼. 토양 기준이 맞을 때. 기준이 맞을 때. 그런데, 이렇게 30에 70을 주도 인상가격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결과물 과실이 나가는 것보다 가지나 잎이 낙엽이 지는 양이 많기 때문에 결과물보다 그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 또다시 땅으로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이 작물들이 먹고 사는 생육 대사작용만 우리가 잘 이해하시면 우리 농사는 저절로 됩니다. 대사작용. 이 원리, 기본 원리. 이 기본을 잘못 배우고 나면 우리는 끊임없이 되돌림의 현상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매장님 올해 요소 몇 년째 주셨습니까? 4년째에 피해나면 죽었습니까? 안 죽었지? 양이 줄었습니까? 원래는 작년보다 조금 더 줍니다. 예. 그래서 우리 3,000평에 1년에 몇 개 쓰죠, 요소비로? 한 430개. 430개에. 그럼 100평당 13개, 네, 13개, 14개. 13개, 14개 준 거 없죠? 그게 노지입니다. 우리 맹장님은 노지이기 때문에 비가 오가지고 용탈이 많아요. 그리고 일반 하우스에서는 너무 많이 좀 주고 많이 주면 죽습니다. 그래서 요 이식값이 5.9만 해는 이 사망이에요. 여기 이식값이 너무 올라가면 죽습니다. 뿌리가 녹아버립니다. 비료량이 요 한계치 여기서 정해놓은 맥시만에서는 생장 때문에 녹아요. 순이 상합니다. 끝이 순이 상하고 끝이 생장 때문에 끝이 녹아버립니다. 비료량이 늘어나는. 그런데 여기에서 0.3을 빼갔어요. 제가 개발한 이식값에서 0.3을 빼갔어요. 0.3. 그러면 제일 정확하다. 그럼 우리가 몰라가지고 더 줬던 게 늦게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사용했던 비료량이. 그래서 여기에 이식값 개발한 사계절 이식값 이 표 개발한 것보다 0.3을 낮추고 써라. 0.3을. 그러면 정확하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표를 개발해가지고 우리나라 전역에 사용하게 만드는 자료들이 잘 없죠. 이런 방법을 안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내 땅에 작물을 관리한 매뉴얼이 없었던 거죠. 알게 되면 이제 이식값을 다 맞추겠죠. 이식값 떨어지니까. 그래서 잎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상록수든 낙엽가수든 잎의 영양 함량 플러스 물입니다. 크기는 성장 시에 탄수화물 농도에서 맹물입니다. 그러면 잎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성장기에 잎의 탄수화물 농도와
맹물 잎의 함수량에 의해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육지에 감나무 이파리가 저 얼굴을 가립니다. 그리고 잎이 성장하는 것은 오물이 있습니다. 오물이 있단 말은 성장기에 힘이 강한 것들은 뒤에 연맥이 두껍다. 연맥이 두꺼워서 연맥이 빨리 자라요. 영양이 많이 오면. 연맥이 빨리 자라면 안으로 오며 있고, 고사리가 굵고 실한 놈은 주먹을 끼고 쭉 올라옵니다. 그거는 굵은 놈. 영양이 없는 놈은 요래보다 모가지 딱 피죠. 그거는 영양이 없는 거. 그래서 영양을 많게 만드는 거는 잎의 크기는 성장기의 잎의 탄수화물 농도에 해당합니다. 그럼 상록수의 뿌리에 봄순이 나기 전에, 뿌리가 활동하기 전에, 봄순이 나기 전에 그 20일 전에 비료 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상록과수, 그 상록수가 봄순이 나기 전 20일, 나기 전 20일에 비료를 줘야 돼요. 그럼 이때부터는 우리는 연면시비도 들어가고 비료도 줘야 돼요. 그럼 요때 봄순이 나기 20일 전에 우리는 기비, 그 다음에 연면시비. 이때부터 잎을 살을 찌워서 봄순을 굵게 만드는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러면 환경이 바뀝니다. 근데 낙엽과수는 요 시기에, 상록수는 그렇고 낙엽과수도 동일하다. 두 개는. 그래서 봄순이 나고 나서 얼마나 자주 하느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각을 맞추기. 요게 전부 어렵지 않죠? 이제 타입백 한번 해봐도 되겠습니까? 예. 타입백은 뭐예요? 밀감나무를 괴롭히는 방법이죠.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근데 물은 굶기지 마라. 물은 굶기지 마라. 물은 먹이고. 이게 하이팽이 뭐예요? 광양을 늘린 거죠. 예, 그렇죠. 광양을 늘렸는데 그 광양이 늘어나면 잎이 타버리니까 적당한 광을 늘린 거거든요. 적당하게. 그러면 적당하게 광양을 늘린 거죠. 그러면 나무를 햇볕을 뒤기 쪽에다 괴롭힐 거예요. 그럼 요게 밑에 지온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여건도는 올리는 거죠. 괴롭힙니다. 그럼 괴롭히면 남은 건 뭡니까? 생식 기능밖에 없죠. 열매를 익히고 그 다음에 타입백 깔면 주고, 타입백 잘못 깔고 잘못하면 몇 놈 가져요. 밀감 깔 때 되면 일단 단수를 많이 시키니까 예. 많이 단련한 다음 아마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예, 수지병도 많이 죽죠. 그 강사가 제일 강의 못하는 사람이 어떤 말 쓰는지 알아요? 제일 무식한 강사가 스트레스. 지도 모르면, 지가 모르면 뭐가 제일 좋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다 묻어버려요. 강사가 제일 무식한 게 뭐 용을 씁니까? 스트레스. 모르면 모른다 그래야지. 물 갖다가 스트레스 받을 때 개뿔. 식물이 스트레스가 어디 있어요? 톱 들고 가서 밀감나무 보면서 아무리 알다거려 보세요. 밀감나무가 놀래는 거예요. 그 강사가 제일 무식한 말이 뭡니까?
식물 스트레스만. 맹장님 스트레스 말 씁니까? 예. 안 쓰죠? 땀으로 스트레스 안 받기 때문에. 그런 말 용어 자체를 안 써야 됩니다. 식물은 장애냐 비장애냐 좋으냐 나쁘냐 싫으냐 그런 거예요. 좋으냐 뭐 평범하냐 뭐 이도저도 아니냐 그 나쁘냐 이 세 가지 용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라는 말을 쓰는 순간에 그거는 강사가 제일 무식하다. 그 답이 없어요. 그 한마디에 묻어버리면. 그래서 밀감을 빨리 익히려고 돌박이에 심어놓은 밀감들 빨리 익죠. 돌박이에 심어놓은 거 있잖아요. 바위에 그 흙 조그맣게 얹어가지고 심어놓은 거 빨리 익죠. 그거와 동일한 조건을 만들어서 조기 수확하는 거죠. 근데 그 조기 수확하는데 얘가 물을 먹어놓으면 안 먹어놓으면 수확기가 많이 차이 안 나요. 햇볕을 당해 주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건강하게 키워서 빛 양을 늘려가지고 재배라. 빛 양을. 그러면 너무 건강해버리면 이 햇볕에도 관계없어요. 그럼 우리가 익히기 위해서 이제 타입백을 깔았을 때 요 계절에 우리가 언제 따겠다 했을 때 수확 시기 전에 질소량을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질소량이 떨어지면 여백에 의해서 질병이 올 거니까 쿨러로 물을 뿌려서 빨리 성장시키고 여백을 없애줘야 돼요. 그럼 병이 없죠. 근데 이 시각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백에 의해서 수지병이 돼 있죠. 수지병이. 그 도장지는 영향을 가져가요. 저기 왜 타입백 가려면 이제 관수 수준은 됐거든요. 네. 우유로는 물 못 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니, 점적으로 못 주는 게 아니고 남이 안 해줬거나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했을 뿐이에요. 돈이 더 벌고 싶으면 해. 맹물을 뿌려서 잎 테두리에 물방울을 씻어내지 않으면 여백에 의해서 질병이 오는 건데 이 씨값을 높여놓으면 잎 두께가 소화를 잘 시키기 때문에 보온해서 캔디내버리면 수확 시기가 빨리 안 땡겨요. 그죠? 그러면 수확 시기 전에 비료를 끊어줘야 돼요. 비료를 끊고 이 씨값을 낮춰야 돼요. 이 씨값을 낮춰가면서 얼마까지 낮춰야 되느냐? 그러면 여기서 1점 이하로 낮춰야만이 타입백이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숫자에 그럼 0.5로 맞춰보면 너무 빨리 있고 때가 되겠죠? 작아지겠죠? 그러면 0.8 정도 맞추면 질병이 뒤지기잖아. 그죠? 질병이 올 걸 미리 알고 농약 대신에 쿨러 장치에서 맹물을 뿌리면 되겠죠? 이제 답이 풀리나요? 그러면 타입백 깔기 전에 우리는 나무에 가까이 해가지고 타입백 중간에다가 중간중간 쿨러 설치해서 3일에 한 번 정도는 맹물 시비하자. 그러면 우리 가원이 비료가 너무 많아서 밀감이 늦게 있겠다. 매일 물 뿌려. 왜? 물을 뿌려서 잎을 얇게 만들어서 과일을 빨리 성장시켜버려. 그럼 토양에 있는 이 씨가 뚝 떨어져. 비료 다 먹어버리겠죠. 이 씨가 뚝 떨어뜨려. 그럼 이 씨가 떨어뜨리고 나도 맹물은 뿌려야 된다. 왜? 여백을 씻게 됩니다. 그 타입백 깔고 나면 병이 잘 없어요. 왜? 햇볕이 강해서 진드물이 안 생겨요. 그 개미가 뜨거워서 못 오져요. 개미가 뜨거워서. 그래서 타입백 깔고 나면 남은 거는 살균제밖에 안 남았어요. 그 살균제는 그것도 이제 살팔 필요 없잖아요. 쿨러 장치에 물 뿌리면 돼. 물 뿌리면 더 빨리 익어요. 왜? 잎 두께가 빨리 얇아지기 때문에 더위를 더 많이 타게 돼요. 그 돌박에 있는 밀감이 흙 조그마한 거 돌틈에 있는 밀감이 빨리 있잖아요. 그 원리를 이렇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럼 얘가 타입백에 있는 거는 광량하고 온도를 고온으로 만드는 거예요. 고온 열상을 일으키죠. 그럼 고온 열상을 일으키게 타입백이다 보면 되죠. 타입백을 갖다가 잘 활용하는 방법은 잎 두께가 두꺼우면 늦게 익는다. 늦게 익는 거는 잎 두께 얇게 만든다. 뭘로 만든다? 물로 뿌리고 맹물로 뿌리고 있다. 그래서 초기에는 골드그린 골드칼라 연면식하고 요소주가 잔뜩 켜가지고 그 다음에 쭉 힘을 빼기라. 빼기면 타입백이 열을 가한다. 그렇게 그런 논리를 적용시키면 제일 편합니다.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나무가 비실거리 죽어요. 그 죽는 거는 방지하는 방법도 쉬우니까. 그래서 잎 두께가 너무 얇아졌을 연면시비가 영양을 또 보충하면 됩니다. 영양이 많을 때는 연면시비 자칫 안 해야 돼. 왜? 빨리 익혀야 돼. 타이핑의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 오늘 강의가 좀 어렵습니다. 어렵진 않아요. 다 아는 이야기. 대표님 하나만 더 보여요. 예. 그 유튜브 보니까 예. 상티모 차광망 있지 않습니까? 예. 4월 달에 칠한 연중시 하나 됩니다. 근데 그게 일조량이 부탁하진 않습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앞으로 밀감이 우리가 그 망각으로 가운데 들어있는 것들이 생육기간 더 늘려야 돼요. 생육기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한 달 정도 빨리 봄순을 띄워야 돼요. 한 달 정도 빨리 봄순이 띄웠더라도 경제적 손실이 없다는 거죠. 그때 불 안 빼도 되거든요. 온도만 문만 닫아주면 괜찮아요. 그래서 봄순이 나기 전에 모든 동작은 잎의 맹물 시기가 약이다. 물을 뿌리면 빨리 나온다. 그 물을 뿌리면 나오긴 나오나 두께가 얇다. 그래서 그 전에 연면 시기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죠. 여름엔 우유로 맹물 시비도 괜찮습니까? 열매에 괜찮아요. 더울 때도요. 괜찮아요. 단 조건은 잎에 탄수화물이 많은 상태를 해야 된다. 탄수화물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잎이 얇아요. 그럼 더입 더 많이 타요. 그런 부분만 주의하면 됩니다. 예, 하여튼 이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기 그 연면 시비라고 하면 이제 뭐 말당이나 50말에 뭐 몇 그램 몇 리터 이렇게 넣으라고 이게 정의가 돼 있는데 맹물 시비라고 해서 단지 이제 뭐 물을 얼마나 뿌린다든가 아니면 나무에 물이 어느 정도 젖을 때까지인지 그거를 특정해 주셔야. 이제 그거는 이제 경험상 자기가 알아내야 될 소기의 양인데, 첫째는 이식값이 낮아서 질병을 막아내는데 물을 뿌려야 된다. 한 가지. 잎 테두리에 매주 물방울 씻어내야 된다. 한 가지. 이제 이해가 되죠? 그 질병이 없어요. 그 다음에 잎이 크기 성장을 시킬 때 탄수화물 먹은 만큼 잎을 성장시킬 수 있다. 그럼 잎을 성장을 하면 성장한 양만큼 잎의 저장 공간이 줄어들었다. 그럼 연면시비를 자제하기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하나 있다. 연면시비 횟수를 일주일마다 연면시비 해야 되는 걸 갖다가 3일 만에 할 수 있다는 거죠. 조기의 목적은. 우리 명령이 빨리 할 때는 며칠에 한 번씩 연면시비 합니까? 3일에 한 번. 3일에. 그럼 3일에 한 번씩 하면 잎이 오그러지고 못 써요. 왜? 3일에 한 번씩 하면 잎을 가지고 있는 농도가 진해서 잎이 굳어버려요. 갱화가 돼버려요. 그럼 갱화가 되지 않기 위한 방법은 성장을 시켜요. 성장. 그 성장을 시켜서 잎의 크기와 잎의 크기는 과일의 종방향길에 해당한다. 잎의 크기는 회에 해당하는 과일들은 감, 딸기, 이것들은 잎의 크기가 횡이 먼저 커요. 그러나 우리가 재배하는 밀감이나 망감이나 시위는 잎의 크기는 종방향길에 해당해요. 잎의 두께는 횡으로 자랍니다. 그래서 연면시비의 목적은 성장의 에너지를 잎에 보관하고, 맹물시비의 목적은 잎의 영양을 빨리 소진하는 것과 성장의 목적을 줍니다. 그러면 병을 없애는 방법. 그러면 타이팩에서 맹물을 뿌려가지고 잎을 에너지를 다 사용하고 있게 되고, 비록 보관 상태가 있죠. 그러면 숫기가 빨라져요. 더위를 많이 타겠죠. 결국에 타이팩은 더위를 많이 타게 만든 농법이다. 햇볕 양을 적당히 늘려가지고. 이제 이해됩니까? 이제 그거는 알겠는데 이제 맹물 시비 예를 들어 연면 시비 기간을 줄이려면 맹물 시비에서 빨리 씻겨내시라는 거잖아요. 성장을 시켜라. 예, 씻겨내는 것은 질병을 없애는 거. 세척의 목적은 질병. 세척의 목적은 질병인데 성장의 목적은
물을 뿌리는 양을 늘리지 시간이. 그래야만이 입 속에 있는 압이 늘어나. 압력이 늘어나면 그 압력은 뿌리로 영향 이동을 해버려요. 이제 이해되죠? 양분의 이동에 있습니다. 맹물 10의 이동. 양분의 이동과 성장을 하는 거예요. 성장. 잎에 있는 영양소를 그러면 빨리 성장해요. 연면 시비 한 다음에 맹면 시비 하는 게 더 좋은 거네. 예, 영양제 뿌린 다음에 다음 날부터 10분에서 15분 그 사이 하기- 3일 뿌리고 하기 퇴근할 때 네. 농장 우리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고 집에 갈 때 영양제 뿌려놓고 집에 가. 아, 그러니까 하기 전에 주는 것보다 뿌려놓고 맹물 시비가 더 낫다는 거죠. 그거는 영양제 공급은 연면 시비는 영양제를 공급했을 때 1시간이면 끝이에요. 먹으면 먹어 끝. 그 다음 물 뿌리면 성게. 잎에 들어가 있는 걸 이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구성이 황금을 원고에서는 영양제 속에다가 같이 설탕이 따라 들어가고 있어요. 네. 소화가 안 된 영양소와 소화된 영양소 두 가지를 합사한 거죠. 만약에 급조생이 보조 가온 하는데 만약 색깔을 뭐 빨리 내오전 하면은 그 어떤 방법으로 색깔을 빨리 내보자 할 때 방금 얘기한 타이백처럼 온도를 올리는 거예요. 하우스에도 똑같은 작용. 그렇지. 그런데 광량하고 온도값은 두 가지 달라요. 광하고 온도가 다릅니다. 그러면 생육기간이 있거든요. 식물의 생육기간. 생육기간을 단축시키는 거는 못 살게 그러면 생육기간이 단축돼요. 그러면 우리 가원 내에서 10월 중순에 수확을 한다. 거기서 맞춰서 180일입니다. 180일 전에 전에부터 예. 그럼 그 작물이 뭐예요? 감귤, 일라미로. 국조대. 극조생. 네. 예. 그러면 일찍 익히려고 하면 성장을 빨리 시켜야 된다. 성장을 빨리 시키자 하면 지금 여기 이쪽에 그 강릉의 성호 씨처럼 지금 벌써 백평이 비료 10% 먹었어요. 요소를. 그럼 최대한 빨리 키우죠. 빨리 키우고 난 다음에 뭐예요? 비료기 떠났고요. 그런데 나는 이식값을 낮추는 시기를 언제부터 잡아야 되는지. 수확 약 40일에서 50일 전에 이식값 떨어뜨려요. 그럼 빨리 떨어뜨리고 방금 이야기했던 그 타이백이 나왔기 때문에 가르쳐드린 거죠. 물을 뿌려서 이동을 빨리 시켜라. 그러면 색이 들어온다는 거고. 이식값을 빨리 내리는 건 맹물 시비가 가장 빠르다는 거잖아요. 맹물 시비만. 그렇진 않죠. 맹물 시비는 자기 몸에 가지고 있는 걸 사용하는 거고, 이식값을 떨어뜨리는 건 비료 주지 말고 연면 시비 제일 빨리 떨어뜨려요. 연면 시비에서 비료 안 빨리 주고 먹어버려요. 연면 시비 먹고 소진시키고 난 다음에 남은 잔량을 그 다음에 그때는 칼라만 더 떨어뜨리- 연면 시비를 칼라로 설탕으로 설탕. 그러면 설탕은 이제 탁구공 크기 밀감으로 했을 때 한 이 정도 했을 때는 그때부터는 칼라로만 주는 거예요. 칼라하고 500g. 설탕 그래서 500g. 이 메뉴를 잘 익히게 되면 누구나 육가 원칙에 사용할 수 있죠. 한번만 보고. 아니 그러면 칼라만 치면은 그 뭐죠? 유황 그런 건 따로 칠 필요가 없네. 한번 보면 이거 스트레스 받는 제품 안 장에 맞는 거기에도 색깔이 잘한다. 밀감 색깔 내는 거는 요소. 당도 올리는 거 요소. 저장력 오래 가는 거 요소. 그러면 시기를 지금 1.5를 하는데 1.5에서 이제 조금 할수록 1kg, 뭐 500g 뭐 그렇게 설탕을 줄여나가는. 예, 맞습니다. 설탕이 과의 크기에 따라서 설탕의 과피에 묻어서 곰팡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줄여야 돼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색깔을 있습니까? 빨리 내오는 거예요? 다른 문제는 기비만 줄이고 똑같이 계속 가면은 색깔은 빨리 네. 나요. 우리 자 하나만 더 물어보죠. 예. 차광망 35%라고 그랬는데 그때 유튜브에 나오는 거 보면 지금 보조사 뭐 75%막 나오거든요. 아예 35% 나오고. 30%는 나와요. 예. 75%도 하우스에는 75% 깔고 크게 나. 35% 나.
신청 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해서 그때 어. 할 때 75% 광량을 예. 줄여버리면 우리가 그 35%는 그냥 쳐놓으면 되는데 그 양을 75% 하면 이게 광센서를 써가지고 이게 좀 복잡해 돼요. 성호 씨 지금 공부해보니까 어때요? 광량에 대해서 어렵죠? 그것도. 예, 어려운데 지금 저희 농장에 올해 6월 말에 그 광센서 써가지고 차가만 커튼을 이용해갖고 광센서 해갖고 지금 제작은 들어가 있고요. 예. 6월 말에 지금 저희 농장에 설치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광룩수가 5만 룩수라는 광룩수를 맞추려면 광센서를 써야 돼. 그럼 광센서를 갖다가 우리가 광이 더 많이 필요하다. 그럼 7만으로 올리면 7만에서 움직이는 광센서가 룩수 조절해야 돼. 룩수 조절해야 되죠. 네. 그럼 광룩수가 5만에는 계속 터프나면 되는데, 그럼 우리가 밀감을 더 빨리 익히려고 하면 광량을 2만 룩수 늘리고 7만 룩수를 맞추면 7만 룩수에 움직여야 돼. 광센서가 7만 룩수 이상이 되면 차광을 하고 7만 룩수 이하일 때는 광센서가 작동을 해서 차광망이 걷어져야 돼. 이제 이해되는 거예요. 그럼 차광망을 작동시킬 때 35% 이하는 잘 없어요. 그럼 30% 이상이 더 두꺼운 걸 하거나 얇은 거라면 또 차광망 자체가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5만 룩수 때 되는 35% 차광망하고 이 시각을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식물을 장애를 주면 수확기는 빨라집니다. 우리 농장에 가보면 비실비실한 나무들이 빨리 익죠. 밀감 있고 나면 팩 주고 버려요. 너무 장애 많은 거는 비실비실하다 장애 많으면 팩 주고 버려요. 질문이 있는데 예. 저희는 저기 키위 나무를 지으면 심어가지고 올해 2년째인데 지금 예. 관수로 물 줄 때마다 수비료를 나가고 있거든요. 예. 지금 1000평 기준에 잡았을 때 저희는 한 달에 한 5포 정도 한 번씩 두 포씩 500평에 하여튼 500평 딸을 주고 있는데 500평에 10kg 한 포대씩 나가고 있거든요. 요소비료 관수로 잘하셨습니다. 그래 주면 이파리가 살찌면 펴지고 오므려지면 비료 양이 되는 거고, 이파리가 펴질 때까지 줄 수, 이파리가 펴질 때까지 비료를 줘라. 그럼 비료 양이 지금 적게 주는 건가요? 아니면은 어떻게? 그거는 저도 몰라요. 얘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측정기. 측정기로. 네, 측정기한테 물어봐야 되지. 엄청 좋아. 그 옆에 있는 강동 씨 좀 가르쳐달라는 아 얘기했는데 엄청 좋아요. 근데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 이 측정기 빌려달라고 한번 측정해보세요. 여기. 예, 네, 그렇게 하면 되고. 우리 조홍남 사장님 잠깐 모시면 될까요? 네. 어떤 데좀 우리 백합을 매년 하셨는데 안혜원 씨가 저 강제에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우리 일반 재배하다가 열매가 크면 클수록 빨리 비료 빨아들여요. 직장을 할 때 돌아다니면서 농단 예. 한번 찍어보고 또 깊이 2분씩 넣어서 해보고 가면 위에는 높고 밑에는 얇으면 밑으로 두고 왔으면 방법 안 돼요. 아니 이제 비로 측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시 측정은 위치마다 조금씩 5cm, 10cm, 가는 양이 있어요. 15cm, 그러면은 20cm, 기준을 평균으로 25cm 각각 열군데 제가 평균 매경이 10군데 재가지고 평균으로 잡는 게 아니라 매경이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값은 5cm, 10cm, 15cm, 25cm라는 별 좋습니다. 5cm 찍으면 측정이 잘 안 돼요. 살살 눌러가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값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최저와 최고를 잡아라. 이 시값은 왜 최고를 잡아라 그러냐면 맥시만 이상으로 가면 장애가 오기 때문에 맥시만 이상으로 최고치를 항시 기준을 잡아라. 그 다음에 내 식물하고 두 개 합산해서 보면 됩니다.
식물을. 이 식값은 높은 거에 기준을 잡아. 낮은 거에 기준을 잡지 말아요. 낮으면 더 주면 되는데 이 식값이 높은 거는 장애가 발생하면 그거는 푸는 게 맹물 시비하고 또 복잡해집니다. 안 풀리는 건 아닌데 물을 자주 뿌려가지고 순환을 시켜서 풀면 됩니다. 비로가 이 식값이 3.0이 됐다고 장애가 없습니다. 왜? 생장점에 장애가 오니까 물을 뿌려서 성장을 시키고 그 비료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 식값이 높다고 장애가 없다. 그래서 이 식값이 높은 걸 기준으로 잡고 잎의 모양과 색깔, 두께를 봐라. 이제 이해되죠? 그 부분 정리하고 우리 종남 사장님이 일어서서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어려우면 가서 저쪽에 상담하면 됩니다. 한번 일어서 드리겠습니다. 일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박수를 해주세요. 예. 우리 강정에서 백합으로 많이 재배력 기술을 많이 향상시켜놔서 제가 올 때마다 많이 했는데 올해는 제가 의논들이가 했다고 했는데 저질렀던 일이 실수를 했습니다. 백합의 광수를 5만 수로 맞추니까 백합이 어떻게 크냐? 꼬물꼬물 이렇게 커요. 5만 수가 다 좋다고 판단했는데 저도 이게 안 해본 바가 됐기 때문에 제가 실수를 해야 됐는데 일부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우스가 돼가지고 전체 덮어버렸는데 사모님하고 저하고 사고를 저질렀어요. 백합이 요따만할 때 앞으로 더워질 거니까 덮어버리자 해가지고 차만 35% 덮어놔니까 백합이 그거 좀 백합이 요놈 여기다가 요렇게 하는 거예요. 이 광목수를 좋아하는 놈을 갖다가 광목수를 낮췄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배하는 밀감들은 광목수를 낮추니까 좋은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 광목수를 낮춤으로 인해서 조기 수확이 안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송호 씨가 이해되죠? 예. 타입백을 깔아서 괴롭혀야 되는데 타입백을 깔아가지고 장애를 주고 괴롭혀야 되는 나무를 차강을 해가지고 좋게 만들어버리면 수확시가 늦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햇볕은 상당히 중요하긴 하나 생종에 한해서 이 방법을 쓰는 거고 조기 수확이나 밀감에 딸기 같은 건 다 그냥 무조건 좋고 그런데 백합에서는 이런 장애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생육이 저하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광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제가 완벽하게 일반 과수나 채소류에서는 답이 나왔는데 백합이라는 종에서는 제가 답을 못 끄집어냈던 게 좀 송구스럽기도 하고 이제는 결론을 알아버렸으니까 백합하우스에는 아무리 더워도 차는 덮어서야 된다. 그런데 결과 나온 게 백합이 꽃이 몽골이 생겨가지고 요래 모가지가 요렇게 됐는데 요놈이 꽃 몽골이 모가지가 요렇게 생긴 게 온도가 높고 가면 이게 안 펴지고 수그리가 있어요. 근데 꽃몽골에 나왔을 때 차원을 해주면 여기 딱 펴지 여름에도. 그래서 요 현상이 났을 때는 차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 이전에 씌우니까 생육이 저하돼. 요놈하고는 백합하고는 차광망이 씌우는 이게 한 번을 씌워야 되는데 여름 예배에서는 겨울에는 전체 광량이 적으니까 차광 안 씌워도 백합이 꽃이 일어서는데 여름에는 요 모가지가 안 펴져요. 또 요렇게 꽃이 펴고 아래쪽으로. 이게 온도가 낮을 때는 백합이 위로서가 꽃이 피고 꽃 피울 때 광목수가 겨울에는 맞다는 거예요. 굴때 가면 저렇게 피는데 여름에 더우니까 꽃 피우면 뒤다. 햇빛이 뜨거워 죽겠다. 그럼 얘가 요렇게 꽃이 피어버려요. 그러면 꽃 시장에서는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시기에는 창문을 덮어가지고 꽃이 요렇게 피게 만들고 하여튼 새로운 게 또 밝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료를 안 내고 공부되는 게 없더라. 하여튼 그런 안타까운 것도 있습니다. 전심 같이 식사할 수 있도록 또 준비했습니다. 그리 하고 우리 맹장님 오셔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맹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 마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교육원장으로 고생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있는 것 관계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노지미가는 한 4,000평 정도 하고 키 3,500평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노지미가를 해보니까 겨울에 추위 왔을 때 설탕 연면식 그게 최고였습니다. 거림이나 칼라 1리터에 25마리 설탕 예를 들어 1개구상 3에서 4일로 내리고 강추위가 온다 그러면 25마리에 7.5kg 그래가지고 그가 1회 뿌려주면 냉해 방에는 최고 1등입니다. 그리고 키에는 제주도는 한 12월 25일 되면 폭설옵니다. 아마 한 2, 3일 있으면 날씨가 풀리는데 그때 기름 소독 그때부터 12월 27일부터 1월 15일 사이에 자기가 전쟁하고 있고 전쟁 끝난 다음에 빨리 파쇄시켜놓고 1월 15일 전에 기름 소독하면 됩니다. 그럼 25마리에 식용유 18리터에 퐁퐁 5리터 4에서 5리터인데 제가 해보니까 한 5리터 정도 퐁퐁을 좀 많이 하니까 분해가 잘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비료는 키위는 2월 한 15일 2월 15일에 꼭 100평에 하나씩 요소비료 합니다. 그리고 노지미가는 3월 5일에 요소비료를 100평에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순도 빨리 나오고 붓기도 좋고 그리고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 특히 명심해야 될 것이 하분하기가 9월달부터 10월 말까지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분 분화 기간으로 하고 있는데 그때가 탄수화물이 부족해가지고 꽃 하분화가 잘 안 될 때 있습니다. 아니 봄부터 설탕을 부지런히 잘 먹이면은 그 시기 되면 하분화가 잘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열매가 크면 클수록 설탕을 많이 못 넣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좀 많은데 하우스 같은 경우는 그때는 물 뿌리면서 3일 간격 내지는 4일 간격으로 연면 시비를 자주 해주면 하분화가 잘 됩니다. 이상 2시간 이상 교육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나머지 실무적인 것은 뭐 주위에 전화번호 다 알지에 전화하시면 상세한 설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박기현 대표님 명강을 해주신 분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점심 식사는 여기 가까운 청우가든으로 가겠습니다.